발표해 빨리. 하라고 말도 안 해놓고서 소리 지르시면 어떡합니까? 일단 투자 종목 뭐지? 세 개 고른 거는 로얄 더치쉘이랑 뱅갈드랑 애플인데 그 다음 걸로 내려주세요. 이제 세 가지 중에 애플을 가장 먼저 고른 이유는 일단 저희는 같이 자본금 모아가지고 그 뭐냐 그 함께 회사 만들기로 했어요. 그거 공동으로 해갖고. 그래서 일단은 자본금은 아빠가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하기 전에는 당연히 미국 주식 투자하고 싶은 그 투자금이랑 재입하기 투자하고 싶은 금액을 합쳐서 6억을 투자금으로 생각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은행 대출을 물론 많이 받아서 레버리지를 받으면 좋은데 이것까지는 아직 제대로 확인할 시간이 없었는데 2021년 3월 25일 기준으로는 저 은행 세 군데를 알아봤는데 변동금리가 1.7% 정도로 되더라고요. 그리고 재입학은 주로 한국에다 투자한다고 했었고, 삼성 쌍용까지 들었고, 나머지 한 개는 제가 기억이 안 나서 못 적었고, 저는 뱅가드랑 애플이랑 로얄더치 같이, 뭐, 애플, 1등주인 애플 빼고는 나머지는 배당이 빵빵하고, 나름 안정성이 좋은 그런 리츠 회사랑 오일 회사 골랐어요. 다음 넘겨주세요. 애플은 뭐, 현재 미국 1등주고, 뭐 iOS, 맥OS 이런 특유의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죠. 그 마이크로소프트랑 다르게. 그 다음에 요즘 신제품을 낼 때 외관도 그렇고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트렌드를 저는 이끌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아무리 처음에 뭐지? 에어팟 나왔을 때도 콩나물 머리니 뭐니 하면서 다들 싫어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을 때는 다 하나씩 쓰고 있는 필수템이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일정 주의고 그동안 몇십 년간 꾸준한 성장을 보인 만큼 저는 굉장히 안정성이 높은 주식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어가 주세요. 그리고 뱅가드는 뭐지? 제가 그때 아빠랑 같이 샀었던 뱅가드 S&P 500에서도 했었는데 이거는 진짜 배당금도 꾸준히 나오고 성장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제가 저거 샀었을 때 60불인가 70불인가 그랬는데 지금 80 몇 불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미국 리츠 주식회사 중 가장 시가총액이 크고, 그 다음 또 가장 잘 높여져 있어서, 잘 알려져 있어서 신뢰도가 가장 높은 회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 다음 분기별로 지급되는 배당금도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운 편이라고 생각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고른 거는 로얄 더치쉘인데, 이거는 제가 알아보니까 영국이랑 네덜란드의 자회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기업인데, 이 회사가 배당을 꾸준히 잘해주는데, 리츠 주식과 같이. 보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잠깐 배당을 줄인 거 말고는 작년 코로나 사태 때 줄인 거 말고는 아예 없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사실상 이제 안정성이랑 배당성만 보고서 리츠랑 오일 컴퍼니를 사는 거니까 이거 살만하지 않나. 또 이게 6가지 슈퍼매니저 중 한 개여서 그다음 또 당장 저희 뭐 기름 넣고 가거나 길 돌아다녀도 저거 쉘 사인 많이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름 합리적인 투자라고 생각해서 저렇게 3개 골랐어요. 끝이에요. 질문 받아야지. 질문 있나요? 있으신가요? 준아 K-팝은? 질문 없어? 네, 저는 뭐 없어요. 레드쉘이 그 주유소 그거 맞나? 쉘 엄청 많잖아요. 로얄 음, 더치셀은 배당 수익률이 몇 %야? 배당 수익률, 그거까지는 제가 다른 거는 좀 잘 나와 있는 편인데 저거는 영국 쪽에서 해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찾기 힘들더라고요. 저거 리치처럼, 그 뭐지? 뱅가드처럼 적어놓고 싶었는데, 그러면 미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 아니면 영국 주식에 투자할 거야? 그게 영국으로 기반이 돼 있긴 한데 미국 주식시장에도 있더라고요. 저거 찾아보니까. 등록번호가 뭐야? 등록번호는
아, 저가 그걸 찾아보려고 했는데 일단 구글링 했을 때는 영국어로만 나오거든요. 근데 미국 주식시장에서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 찾으려고 했는데 좀 안 나와가지고 시간을 좀 많이 썼는데도 잘 안 나오더라고요. 아니 이렇게 한 줄 치면 다 나오는데 뭐가 안 나와? 그거 치면은 그거 나온다니까요. 영국식으로 나온다니까요. 아, 여기에 배당주, 보면은 배당 수익률 아, 높은 데가 엑선, 네. 엠브리지, 뭐 썬커, 쉘본 이렇게 나오는데 배당 수익률이 8%에서 4% 정도 되는데 그건 몇 프로야? 한 3에서 5% 사이로 되지 않을까요? 그다음에 저는 솔직히 쉘의 진짜 가치는 오랫동안 꾸준히 유지된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거의 80년 넘게 했었으니까. 네가 지금 사고 싶은 게 RDS A야, 아니면 B야? A죠, 당연히. A하고 B가 어떤 차이가 나? A가 그거 아니에요? 그 미국주의냐 영국주의냐 그 차이 아니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해. 내가 알기로는 뭐 권리의 차이일 거야. 아, 그거부터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또 하나가 뱅가드는 종목 번호가 뭐야? 잠깐만요. 그때 보냈는데? 센트. 뱅가드는 VTI예요. 뱅가드에 엄청나게 많이 있거든. 네. 얘네가 아마 한 1,000개 정도 있을 거라고. 그냥 뱅가드 그러면 아무도 몰라. 네. 저 갖고 있는 것도 S&P 500이잖아요. 여러 개 있는 건 알아요. 근데 그게 네가 얘기하는 거로는 60불이었는데 80불이라는데 이거는 VTI가 215불인데 저 아빠한테 215불이라고 말했는데요? 방금 전에 아까 60불이었는데 80불 됐다고 그러지 않았어? 아니, 그건 S&P요. 제가 이게 갖고 있는 배당 거고, 수익률이 얼마야? 그건 그렇다 배- 치고. 이거 배당 수익률 3에서 5%라고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배당 수익률 없다. 디비드 일드 제로지. 어? 그럼 네가 지금 다른 거랑 착각하고 있는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아, 그래요? 이거는 네. 리츠주가 아니고 읽어보라고. 뱅가드 토탈 스톡 마켓 인덱스 펀드지. 네. 이건 저기 뉴욕 스톡 마켓을 따라가는 거라고. 아, 그러니까 이것도 확인 다시 하고 네. 애플은 뭐 1등 주니까 뭐 따로 얘기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다고 치고 애플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 최근에. 네. 언제 그래서 살 거야? 제가 계획했던 것처럼 5월 말에 환전하고요. 이제 말이니까 슬슬 환율 보면서 정할게요. 이건 자본금 얼마로 할 건데? 저는 제가 저기 적어놓은 것처럼 저렇게 생각을 해서 했었는데 글쎄요. 제이팍이랑 얘기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아빠가 그 최 대표랑 한 거 봐가지고. 자본금을 6억으로 하면은 거기서 돈을 뺄 수가 있어 없어? 뺄 수 없죠, 당연히. 자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이나 이렇게 하면은
나머지 차액 5억에서 네가 원할 때 아무 때나 뺄 수가 있는데 네가 원할 때 빼는 게 좋겠니? 아니면 못 빼는 게 좋겠니? 빼는 게 좋죠. 이것도 다시 검토해보고 다음은 준아. 네, 쇼해봐. 저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저 지난주에 그거 뭐지 프랙티컬 한다고 신경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저기 이틀의 시간을 더 주세요. 이번 주 해야 될 거랑 같이 다 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그럼 내가 투자 방법을 한다. 투자 주체 자본 구조. 이건 내가 일부러 안 보냈어. 네, 자, 투자 주체는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하는데 목적은 세금을 낸 다음에 수익률이 높도록 하기 위해서 일가구 1주택 면세지. 네. 일가구 1주택 살 때는 개인으로 살 거고 한국 주식도 내년까지는 면세니까 10억 이하는 당연히 이걸 이용하는 게 좋겠지. 법인으로 하는 것보다. 법인으로 하면 세금 내야 되니까. 네. 다만 2023년부터는 양도소득세율이 22%가 되는데 이러면 법인세보다 더 높아지니까 그때는 한국 주식을 팔아가지고 법인명의로 다시 사야 되는데 그때 발생한 비용이 주식을 샀다 팔았다 해야 되니까 그런 비용은 추후 그리고 2년 동안 면세되는 걸 가지고 그 절약되는 금액이 더 많을 거라고 난 생각을 해. 그렇게 일단 개인은 그렇고 법인은 샀다 팔았다 할 게 아니라 장기 투자하는 거랑 세율 2억까지는 11%만 내면 되니까 그리고 2억이 넘으면 22%인데 뭐 어쨌든 평균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더 싸지 세금이. 그래서 법인을 할 거고 법인에 살 거는 지금 주택은 지금 살 때는 아닌 것 같아서 팔 때도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오피스텔 저번에 얘기를 했던 걸 장기 투자를 법인 명의로 할 거고 그리고 미국 주식은 어차피 세금을 지금도 내야 되니까 법인 명의로 사고 예금은 지금은 이자 소득세 15.4%를 뗀다고 개인 같은 경우는. 근데 법인은 안 떼. 대신 나중에 법인세를 내야 되는데 그게 2억 이하인 경우 11%니까 더 싸지. 그래서 예금도 법인 명의로 할 거고 그러면 벤치마키 어제 체크한 거 보면 22일 주가로 보면 0.38%가 올랐어. 그러니까 0.4%가 일주일 동안 올랐으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오른 거야. 네. 0.4%씩 52주면은 얼마나 돼? 못 계산 안 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0.4%씩 52주면 얼마 몇 퍼센트냐고. 0.4%씩 52주요? 50주 하면 음, 0.4%가 5주에 4%고 20%지. 네. 많이 오른 거야.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1년에 20%면 많이 오른 거라고. 보통 때 2배 오른 거라고. 네. 벤치마크는 일단 보통 때 연평균 수익률보다 2배 올랐는데 올해는 그 정도 오를 거라고 난 봐. 회사 설립은 뭐 무한 책임인 경우랑 유한 책임인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유한 책임 회사를 설립해야 되고 그중에는 주식회사와 유한 회사로 나뉘는데 주식회사는 비용이 많이 들어. 이사 임기도 3년마다 임명을 해야 되고 그럼 등기 또 다시 해야 되고 감사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거보다는 유한회사를 하는데 유한회사의 단점은 주식공모나 채권 발행이 어렵다는 건데 어차피 주식공모 할 의사도 없고 실익도 별로 없고 채권도 마찬가지라서 이거는 유한회사가 더 좋고 자본 구조는 뭐 10억을 전부 자본금으로 해도 되지만 그러려면 찾을 수는 있어. 하지만 찾을 때마다 감자 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공고 내야 되고 이것저것 비용이 드니까 아예 그냥 자본금을 작게 하는 거지. 100만 원을 해도 되고 1000만 원을 해도 되는데 뭐 1000만 원을 한다 그러면 주주대여금을 5.5억 미국 주식 살 만큼 넣어놓고 개인 주식 투자 자금 4.4억은 이거는 뭐 거기다가 빌려줄 필요가 없지. 그러니까 실제로는 5.6억이 법인에 들어가 있는데 그중 1000만 원은 자본금을 해서 뺄 수는 있는데 감자 절차를 통해야 되니까
빼기 좀 어렵고 나머지 5.5억은 내가 원할 때 언제든지 빼서 개인 주식 투자 자금이든 뭐든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 오피스텔은 뭐 전세금은 무이자 붙이니까 당연히 레버리지를 위해서 비용 들인 게 아니니까 당연히 할 거고 다음 설립 및 유지 비용을 보면 유한회사 설립하면 이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뭐 합작을 한 경우는 당연히 주주계약서 해야 되고 의사결정 어떻게 할 건지 그리고 합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정관을 만들어야 된다고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본점을 어디로 할 건지 해야 되는데 본점은 지금 당진이나 동두천으로 하려고 그래. 왜 서울로 안 했느냐? 서울로 하면은 비싸. 비용이 많이 들어. 일단 50만 원인데 서울이나 경기도 인근으로 하면 88만 원이 들고 이건 뭐 사실 큰 돈이 아닌데 부동산 등기를 만약 하게 되면은 3배에서 5배까지 중과세를 한다고. 그러니까 이걸 할 이유가 없지. 동두천이나 당진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 있으면 그 사람 집에 해도 되고 대부법인 같은 경우는 사무실이 있어야 집에는 등록이 안 되니까 그런 경우는 뭐 비용 따져봐야 되겠지. 어느 게 더 싼지. 근데 뭐 주식 투자라면 개인 주택에 해도 되니까 그냥 당진에 있는 최 대표 어머니 집이나 아니면 동두천에 있는 집이나 이런 쪽으로 할 가능성이 높고 유지 비용은 최소 160만 원이 드는데 월간 결산하는데 한 달에 10만 원씩 맡기면 연말 세무조정하는데 40만 원. 그래서 160만 원이 든다고. 그러니까 이 법인을 만들어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익이 160만 원보다 작다 그러면 그냥 개인으로 하는 게 낫고. 자, 추가 수익과 융자. 융자는 부동산 같은 경우는 받는 게 좋지만 주식은 안 하는 게 원칙이야. 왜 그런지 알아? 음, 글쎄요. 그렇게 안 될 이유라도 있나요? 그거 주식 수익보다 이자가 더 비쌀 수도 있어서 그런 건가? 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주식은 변동성이 커. 근데 거기에 레버리지까지 가하면은 훨씬 더 커지겠지. 레버리지가 2배라면은 2배만큼 뭐 오를 때는 좋지만 떨어질 때도 생각을 해야 되니까. 네. 그게 있고 또 하나는 부동산은 뭐 대출 받기 전에는 레버리지가 안 걸리지만 주식은 회사에 부채가 없는 회사가 있어 없어. 없죠. 회사 자체에서 레버리지를 벌써 걸었다고. 그래서 변동성이 큰 거고 주식이. 회사에서 레버리지 걸고 그걸 사는 주주가 또 레버리지 걸면은 심하면은 아주 따따블로 당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 하는 게 좋고 음, 제레미 시갈의 주식 투자 바이블에 보면은 20년 이상 보유할 주식은 대출을 받아도 된다라고 하는데 그 한도도 배당금 한도 내에서만 이자가 배당금 한도 내에서만 받으라고 돼 있다고. 음, 그래서 융자는 안 받는 게 원칙인데 나는 뭐 니네가 결정을 해도 되지만 만약 받는다면은 신용융자를 받을 수가 있지. 근데 이거는 법인으로는 안 되고 개인으로만 되고 한도는 2억까지 되고 연 9.75%. 담보는 주식 140%니까 예를 들어서 1억을 빌리고 싶다 그러면 1.4억의 주식이 있어야 되고 음, 그게 예를 들어서 1억으로 떨어졌다. 그럼 담보를 더 넣어야 돼. 아니면 갚든지. 그래서 주가가 떨어지면 깡통 계좌라는 게 만들어지지. 음, 이 담보를 140%를 다시 채워넣어야 되는데 그때는 돈이 없기 때문에 못 채워놓고 그럼 반대 매매 들어가면 그냥 시가로 팔아버린다고. 그럴 때는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고 오히려 있는 주식까지 다 날리게 되지. 나는 주가가 떨어져도 안 팔잖아. 안 팔 수 있는 거는 융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만약 융자를 받았다면 내가 안 팔아도 증권회사에서 팔아준다고. 그러면 당연히 원금 날린 해야죠. 건 원금 날리는 건 당연한 거고 빚까지 남을 수가 있지. 그래서 그렇죠. 이건 안 받는 게 좋은데 100% 확신한다면 받아도 되는데 100% 확신한 그런 게 없지. 이거는 마이에셋에 보면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는 융자가 아니고 보유 주식을 대여할 수가 있다고. 예를 들어서 내가 포스코를 갖고 있는데 포스코를 누군가는 공매도를 하고 싶으면 빌려서 해야 되는데 그걸 빌려주면 2.5% 이자를 주지. 단점은 의결권하고 매수 청구권이 제한된다는 건데 뭐 의결권은 돈하고 상관없는 거고 매수 청구권도 뭐 거리가 없으니까 나는 이 보유주식 대여 서비스를 하고 있고 이건 주식을 사면 할 수도 있어. 신청하려면 하고. 되게 그리고 보유주식 대여가 그거 막 나중에 뭐 그 뭐지? 아, 아니요. 그 드라마에서 나오는 그걸 때 쓰는 거예요? 드라마에서 나오는 게 뭔지 난 드라마를 안 봐서 모르겠지만 주식이 주가가 떨어질 것 같다. 예를 들어서 포스코가 지금 뭐 20만 원인데 너무 올라서 10만 원 떨어질 것 같다 그러면 포스코를 빌려가지고 팔고 그다음에 다시 떨어진 다음에 사서 갚으면 되지. 네. 그게 공매도인데 공매도가 금지됐다가 최근에 다시 재개가 됐어. 그거는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주가가 제한된 시간 안에 떨어지면 좋은데 떨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제한된 시간 안에 안 떨어지면은 그거를 비싸게 오히려 올랐다면 비싸게 사서 갚아야 된다고. 이것도 아까 신용융자 받는 거랑 똑같아 효과가. 빌린 측에서 보면. 근데 빌려준 측에서는 리스크가 거의 없지. 그래서 이거는 뭐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하고 있고 나는 리스크 의결권이나 매수 청구권하고는 그거 제한되는 건 상관 안 하고 2.5% 이자 받을 수 있다면 시장을 이기는데 도움이 될 수가 있겠지. 그리고 다음 과제는 48시간 내에 주식 매매하는 법. 아까 지금 사고 파는 걸 했는데 목표 가격을 어떻게 정하고 사거나 팔 때, 그리고 언제 어떻게 살 건지, 그리고 투자 대상을 어떻게 결정하고 지금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라고 그랬는데 포트폴리오 구성을 어떻게 했는지 뭐 1등주 말고는 얘기 나온 게 없었어. 뭐 고배당주 얘기했는데 고배당주의 기준이 뭔지도 몰라. 아직 얘기가 없었고 그걸 어떻게 찾는지도 없었다고. 어떻게 찾는지 그거를 다음 주에 하면 좋겠고 일단 여기까지인데 질문 있는 사람 있으면 해보고. 주식을 어떻게 살고 언제 팔고 어떻게 할지를 정하라고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살래? 오케이, 오케이. 확인요. 저것 좀 메일로 보내주세요. 이건 보내줄 거고 네. 네. 일단 여기서 녹화 중지하고 다음에 또 보여줄 게 있다.